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성과 소양 12주차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생 굴곡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이것도 넘어가기로 하고, 이제 학습 목표는 이제 우리가 뭐 사람이 늘 평안하고 좋으면 좋겠지만 어, 늘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의 인생의 그 어려움의 무게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겉보기에는 저 사람은 되게 좋아 보여요. 저 사람은 뭐 돈도 많고, 그죠? 뭐 잘 풀리고 명예도 있고 그런데 막상 또 그 사람의 입장에 있으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이제 그 뭐 뼈다구 해장국을 먹다가 그 치아를 봉에 박은 게 이렇게 빠졌는데, 그거를 이제 뭐 뼈 해장국이다 보니까 딱딱한 게 있는데 이게 사실 좀 걸린 게 있었어요. 근데 뭐 그냥 삼켜워 버렸죠.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다음날 보니까 이제 여기 어금니에 이제 뽕에 박은 게 금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치과에 갔는데 하여튼 뼈다구 해장국을 50만 원짜리를 먹은 거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그 뭐 나중에 찾으라고 별 추잡한 얘기를 다 하는데 이제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새로 이렇게 새 일을 해봤는데 이제 50만 원을 이제 들였습니다. 50만 원을 더 들였네요. 하여튼 다른 것도 손을 좀 봤으니까 뭐 스케일링도 하고. 근데 제가 다니는 이제 그 단골이 있습니다. 단골이 있는데 그 치과의 원장님하고 이제 좀 그래도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좀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제가 가면은 되게 잘해주세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원장님을 제가 찾아가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게 그분이 그 치아를 아끼는 것 같아요. 어떤 치과에 가면은 무조건 좀 이상하면은 자꾸 이렇게 뽑으라고 하는데, 이 원장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어떻게든지 뭐 뿌리만 남아도 그냥 더 사용해보자라는 취지를 하셔서, 하여튼 뭐 저는 제일 고마운 게 이게 그죠, 환자의 이빨을 자기 이빨처럼 아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분 참 좋아하고 늘 이제 저희 그 와이프가 지금 뭐 멀리 있다가도 뭐 치아가 문제가 생기면 꼭 여기 와서 이제 상담을 받고, 다른 데 가서 치료를 하더라도 여기 와서 이제 자문을 구하고 하는, 이제 결국은 이제 치아 쪽에 있어서는 우리 집 주치의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저도 우리 와이프도 우리 딸도 다 이제 이 치과에 가서 이제 이렇게 손을 받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가면은 되게 많아요. 환자들이, 손님들이 많고, 제가 봐도 이제 뭐 어떤 굉장히 우리 세상 말로 돈을 많이 버시는 것 같아서 이제 뭐 이렇게 부러울 수도 있죠. 근데 하여튼 요번에 갔더니 이제 그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안 계셔서 왜 그런가 했더니 한 달간 휴가를 가셨다.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휴가를 가시고 이제 5월 달에 다시 이제 오신다 그래가지고 5월 달에 다시 찾아갔는데, 하여튼 이제 저 치료 다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친하니까 하여튼 뭐 어, 저는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몰았어요. 그 어디 여행을 다녀왔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 동안 뭐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얘기죠. 하여튼 뭐 일을 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쉬면 어떡하냐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했는데, 그 치과 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가서 저 심장 그 수술 스텐트 거기다 이렇게 그 심장 그 혈관이 막히면은 그렇게 꼽는 거 있거든요. 그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조인간이 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예, 팔을 꼭 잡아드렸는데, 하여튼 우리는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우리는 겉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다 좋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직장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직장도 사실 보면은 잔디밭과 같아요. 잔디밭. 직장도 내가 다녀보면은 잔디밭 아시죠, 여러분들? 잔디밭에 내가 앉아보면 내 주변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담배꽁초도 있고 뭐 빵꾸난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저쪽 멀리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있는 그 잔디밭은 푸릇푸릇하고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그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자리를 잃어서 다른 데 이제 뭐 가버리면 얼른 우리가 자리를 옮기죠. 더 좋은 자리인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옮겨서 그 가보면은
이제 그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달라요, 상황이. 거기 막상 가보면 거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 뭐 개미가 기어다니기도 하고, 거기도 지저분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어때요? 또 아까 내가 옮겼던 내 자리, 거기를 멀리서 보게 되면은, 거기가 또 푸릇푸릇하고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의 무게는 사실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이 느끼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면은 뭐 이렇게 잘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 생활도 그렇고 하여튼 뭐 나는 힘든데 저쪽은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또 바꿔보면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뭐 좋은 직장도 있고 좀 더 나은 데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인생에서 처음에 좋다가 나중에 나빠지는 케이스가 있고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 좋아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인생의 무게에서 똑같이 경험해야 된다면 저는 에, 처음이 좀 어렵더라도 나중에가 좋은 쪽을 선호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떤 사람은 뭐 태어나서부터 지질이 고생하다 물론 뭐 안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뭐 금수저로 태어나 끝까지 좋은 것들을 뭐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게 이제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 얘기고 정말 인간의 내면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세상에 뭐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가지고 있는데 뭐 덜어 있죠. 뭐 이렇게 하나도 아프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날아갈 것 같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다 보면은 어려움을 겪고 또 힘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것들, 어려운 시기가 있으므로 하여튼 여러분들 인생에 하여튼 뭐 재미로 보면은 인생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드라마에서 처음에도 좋았는데 나중에도 끝까지 좋았다. 이거 드라마가 되질 않아요. 하여튼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우리가 많이 그 사용하는 고사성어가 있죠. 뭐 여기서 소개하는 게 세옹지마. 뭐 세옹지마가 저런 얘기죠. 뭐 기륭 화복이 이제 뭐 이렇게 변화가 많다 예측하기 어렵다. 그 어떤 지금 어느 시대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런 얘기죠. 어느 날 때 그 말을 키웠는데 그 말이 이제 나가버린 거죠. 나가서 말이 나갔으니까 큰 그 재산이 손실이 온 거죠. 그래서 참 낙담하고 있었는데 그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이 그 짝을 데려왔어요. 짝을 다른 말을 한 마리 데리고 온 거야. 뭐 앞말이 나갔는데 순말을 데려왔는지 그래서 말이 이제 두 마리가 된 거죠. 그래서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좀 이따가 이제 그 말을 타다가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거야. 불구가 된 거예요. 얼마나 또 낙담이 되겠습니까? 이제 그 앞에 있는 뭐 말이 뭐 그 잃어버리고 말 한 마리 더 데려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이 이제 불구가 됐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있었더니 그 나라에 이제 전쟁이 있어가지고 다리가 성한 사람들은 전부 다 전쟁에 나서 다 죽었는데 또 아들은 살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고사성어에 나오는 얘기니까 뭐 일리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 미래를 하여튼 예측할 수 없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기다려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진감래는 이제 뭐 어려운 일을 이렇게 잘 견디면 좀뭐 좋은 일이 생긴다. 쓴 것이 닿으면 단 것이 온다. 이런 고생 끝에 뭐 낙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동서양을 망라하고 하여튼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인생이 뭐 짧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지만 뭐 노인들은 되게 이제 인생이 뭐그 무상하다, 짧다라고 생각하지만 뭐 그렇지 않죠. 이 짧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저 아주 뭐 굉장히 어떤 격변의 시대를 사는 거죠. 오죽하면 이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60비 넘었으니까 강산이 뭐 6번 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간에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10살 이전에는 잘 생각이 잘 안 나죠. 물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생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은 잘 기억이 나질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20대라 그러면은 정말 이제야말로 그 인생을 이제 자기 주도에 의해서 잘 설계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걸림돌. 그래서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은 위기라는 말이 뭐예요? 위험한 기회라고 표현하죠. 위험한 기회다. 그래서 우리에게 걸림돌, 자빠질 수도 있지만은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위험하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이 있으면 고난에서 끝나면은 안 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좋은 일이 있도록 그것을 기대하고 그걸 만들어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고난은 제가 그 강의할 때 보면은 이제 인생의 터널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터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터널에 들어가면 답답하죠. 근데 여러분들 터널에서 그냥 멈춰 있으면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터널의 그 유익함은 터널을 지나봐야 알아요. 뭐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은 뭐 강원도에 이제 새로 길을 뚫으면서 터널을 많이 뚫었다 그래요. 근데 그 터널이 없으면은 그 얼마나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그걸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터널이 있으면 그 굉장히 답답하게 시커먼 속으로 들어가지만 그걸 통과하면 그것이 결국은 지름길이다. 그렇죠? 지름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 인생의 고난에 대한 부분, 어려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태도를 좀 달리하자. 제가 그거를 이제 우리 강의할 때 뭐라 그랬어요? 패러다임, 시각을 바꾸자 이런 의미.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은 제가 강의를 한 번 얘기했다고 해서 강의를 이제 뭐 이렇게 옛날에 했으니까 더 안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반복하죠. 왜냐면은 자기 게 되려면 굉장히 하여튼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연습. 여러분들 그 내가 뭐 턱걸이를 열심히 하면 내가 뭐 이렇게 근육이 생긴다라고 뭐 다 아는 거죠. 하지만은 턱걸이를 입으로만 이렇게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턱걸이를 몸으로 반복해서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세 개씩이라도 끝없이 반복을 할 때 하여튼 몸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 반복적인 거를 좋은 거는 계속할 때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고 습관을 계속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운명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생의 굴곡 그래프를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몇 살 때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몇 살 때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는 참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이때 거꾸로 뭐 이렇게, 나 추락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느낌이 어려웠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 형태의 인생의 굴곡 그래프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제 알게 되고, 근데 이게 지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식이 중요해요. 왜냐면은 지식이 있어야만 거기서 지혜를 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지식은 구슬이라고 할 수 있죠. 구슬. 구슬인데 없으면 꿰 수가 없는 거죠. 지식이 충분할 때 거기에 이제 꿰는 거는 지혜다. 지혜다. 여러분들 일단은 뭐 이런 물어봐요. 뭐 좋은 책을 한 권만 읽는 게 좋습니까? 여러 책을 읽는 게 좋습니까? 저는 뭐 어렸을 때는 다양한 책을 읽는 게 좋겠다. 물론 거기에는 조언을 좀 받아야 됩니다. 해로운 책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거나 글을 볼 때, 책을 보게 되면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 내가 안 보고 싶어도 나쁜 걸 보면은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제가 옛날에 베트남의 학생들 인솔에서 그 식당에 갔었는데 제가 그 거기서 식당에서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근데 다 먹고 나서 아주 흉한, 그죠? 벌레를 하나 이제 보게 되죠. 근데 그거는 딱 보게 되면 내가 이거는 무시해야지라고 이렇게 뭐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 벌레를 본 순간에 제가 그날 저녁에 체해가지고 토하고 그러니까 참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잘못된 거, 위험한 것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호기심 뭐 여러분들 뭐 담배도 호기심으로 배우겠죠. 근데 이제 그런 호기심 안 갖는 게 좋아요. 근데 뭐 담배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들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 내가 경험을 해본 다음에 그거를 판단하겠다. 이건 되게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그 멘토 어떤 선배나 뭐 부모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멘토의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인생을 사는데 물론 살아남으면 굉장히 큰 그죠 경험을 얻겠죠. 하지만 잘못하면은 만신창이가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것들은 이제 그거를 지혜라고 그래. 지혜가 있어야 된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의 굴곡 그래프를 한번 또 이렇게 그려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왜냐면은 현재라는 것은 과거의 그 시간들이 다 어우러져서 현재를 만들어냈고, 또 현재가 계속해서 연결이 될 때 미래가 또 이게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대해서 정리할 거는 좀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어려움이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어쩔 수 없는 그죠? 불가항력적인 그런 어려움. 뭐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내가 부족하거나 이래서 생긴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제가 옛날에 뭐 벌써 10여 년 되나요? 제가 이제 전기를 잘못 만져서 감전이 된 적이 있어요. 감전. 근데 그거를 그 다음에 한번 경험했으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더 좋기는 뭐예요? 그런 감전의 경험을 그죠? 타인의 어떤 그런 그죠?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미루어서 안 하면 되는데, 왜냐면 제가 죽을 뻔했거든요. 죽을 뻔했어요. 근데 물론 살아났으니까 그것이 좋은 교보제가 됐지만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행하다 보면 확률적으로 그죠? 일찍 죽을 확률이 높은 거죠. 자, 하여튼 우리 이제 뭐 행복 지수, 행복 지수. 근데 여러분, 하여튼 이 부분도 지금 뭐 덴마크에서 이제 뭐 인생 설계를 통해서 뭐 이들이 이제 자기 존재 의미를 발견한다는 얘기고요. 그 행복 지수는 이제 사실 희한하게 우리가 이제 물질 세계가 풍요로워지면 행복 지수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불행하게도 우리 그 대한민국이 그래도 지금 이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 있는데 행복 지수는 맨날 좀 낮은 쪽이어서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번 인성과 소양이나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복 지수가 좀 올라갔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생의 굴곡 그래프를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지,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한번 그려볼 때 내가 어떤 검토하고 어떤 깊이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예를 좀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몇 가지 예를 이제 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첫 번째로 보면 부모의 지나친 기대. 이게 제가 보면은 이제 그 뭐 부모가 이런 경우 있죠. 부모가 교육을 받지 못해서 이제 자수성가해서 부모가 돈이 많은 경우, 그래서 자식한테 기대가 크죠. 나는 공부를 못했지만은 너는 과외시켜줄게, 공부를 잘해라.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이해해줘야 되는 게 그 또한 이제 그 부모님들의 이제 상처라고 볼 수 있죠. 상처.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빨리 이제 치유돼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치유돼서 그것들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한 게, 손에 어떤 그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나 있는 동안에는 아프죠. 누가 건드리면 아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공격적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상처가 딱지가 다져서 아물고 나중에 흉터만 남았을 때, 저도 하나 어디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하나 있는데, 그 제가 전기 만져가지고 이렇게 여기 전기가 통과해서 터졌거든요. 엄청 뭐 문제가 되는 거죠. 상처가 이게 이제 뭐 또 상처가 나면은 가만히 있나요? 여기에 이제 뭐 수많은 균들이 잘못되면은 여기 이제 괴사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게 좀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잘 치료하고 그렇게 이제 완전하게, 지금 이제 자국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처가 흔적으로 남아 있어야 능력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처가 상처로 있으면 아프니까 누가 건드리면 모르고 탁 건드려도 제가 그러겠죠. 하지만 이게 다 지나서 지금은 건드려도 아프진 않아요. 보면 이제 제가 이 흔적을 보면서 다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기 이렇게 슬쩍 보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때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전환이 되는 게, 이것이 또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뭐 에디슨 같은 사람, 이제 뭐 그 에디슨, 베토벤, 이순신, 김연아 뭐 이런 이제 사람들 뭐 얘기했는데, 뭐 에디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뭐 저런 분들이 이제 한쪽 방면에 이제 뛰어난
그죠? 한쪽 세계가 뛰어난 그런 이제 성향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요즘도 뭐 그 전문 용어는 있지만 여기서 이제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에디슨은 되게 그 이렇게 반복적인 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반복적인 거. 근데 이제 다른 부분은 좀 많이 부족한 거죠.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족합니다. 근데 저런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을 내가 그죠? 예측하고 결과를 보고 그것이 그대로 되는지 예, 이렇게 계속해서 그 노력을 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실험 정신이 뛰어난 거죠. 그래서 끝없이 또 예측하고 또 실험하고 결과를 보고 뭐 이러면서 수없이 그런 반복을 통해서 위대한 발명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런 성향이 강한 사람은 이제 본인이 나는 이런 성향을 해서 다른 부분을 좀 이제 인식하고 내가 좀 다른 부분이 있구나 인식하고 내가 대인관계 부분이 이런 쪽은 좀 부족하거나 해서 노력을 또 하면 되는 거군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대인관계는 뛰어난데 이렇게 끈기가 부족하다든지 뭐 매듭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부분도 이제 MBTI에서도 조금 표현이 되고 있죠. MBTI를 여러분 너무나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몇 가지 안 되는 거 가지고 그 자기 그 사람은 대단히 그 복잡하고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16가지 또 뭐 확장해봐야 64가지 이렇게 확장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모든 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안 맞아요. 그리고 그거는 아주 일부고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참고 정도의 용이지. 우리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IQ가 높다고 그래서 꼭 성공하는 거 아니거든요. 또 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 큰 어떤 이해도 이렇게 해야지 삶에서의 어떤 풍성한 그런 삶의 의미들을 느끼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인생 굴곡 그래프를 이제 생각해서 이제 하여튼 뭐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한 칸을 정의를 이제 이렇게 뭐 1년씩 할 수도 있고 뭐 나이에 따라서 뭐 나이가 이제 많으신 분들은 1년씩 하면 너무 이게 세분화돼서 안 되겠죠. 그래서 아니면 중요한 포인트에서만 기록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는 개그맨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정종철이라는 사람이 하여튼 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소리를 잘 뭐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하여튼 소리 묘사를 잘하는 사람 같은데 하여튼 뭐 예 그렇게 좀 제가 이제 뭐 인성과 소양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뭐 생겼다 뭐 질서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개그맨으로 예 하여튼 얼굴이 재미있게 생기신 분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자기 그죠 인생 굴곡 그래프를 이렇게 뭐 가지고 이렇게 뭐 그려 볼 수 있다. 이거 하여튼 예입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조진웅이라는 사람이 또 배우가 있나 봐요. 뭐 제가 뭐 보긴 봤지만 제가 뭐 이렇게 영화나 TV를 즐겨 보는 사람이 아니가지고 어쨌든 저 사람도 되게 유명한 사람인 것 같던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런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부분도 강의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까지만 제가 이제 봅니다. 왜냐면 뭐 더 많이 보는 게 왜냐면 이 세상에는 훌륭한 분들도 너무 많고 또 해야 되는 일도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제가 다 이제 저는 뭐 어떤 성향상 제가 필요한 부분만 보게 되는데 어쨌든 저렇게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뭐 그렸고요. 그다음에 김성균이라는 사람도 뭐 배운가요? 하여튼 이 사람도 응답가라 뭐 이렇게 배운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인생 굴곡 그래프를 이렇게 이제 그리는 저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회고해보고 과거에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확인해보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나이 뭐 몇 살 뭐 세로로 뭐 마이너스 1이 되든 마이너스 3이 되든 그래서 뭐 계속 학교를 다녔으니까 학교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본의 아니게 뭐 전학을 갔는데 친구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하여튼 그런 외로움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아니면 또 뭐 부모님의 어떤 뭐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그때 이렇게 뭐 뺑뺑이라 하나요? 이렇게 중학교를 배정을 받는데 저희 집에서 그 가까운 학교도 많이 있는데 그 처음 생긴 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 봉천중학교라고 이제 있는데 서울에.
처음 생긴, 그러니까 2년째 되는, 또 그게 처음이면 괜찮은데 2년 차에 생긴 학교라, 어, 중학교에 갔더니 2학년이 된 선배밖에 없는 거예요. 또 3학년이 있으면 좀 막아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 당시에는 1학년 때 뭐 2학년 그 선배들한테 엄청 두들겨 맞고, 그다음에 뭐라 그러나, 하여튼 뭐 저기 돈도 뜯기고. 근데 어쨌든 집에서 그 학교까지를 가야 되는데 버스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버스를 타게 되면은 세 번을 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세 번을 탈 수 있는 그런 뭐 차비를 주진 않아요. 대부분의 그 당시에 그 시대에는. 지금은 뭐 환승이 되지만. 그래서 제가 거의 그 2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3년 동안 이제 매일 걸어서 개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 뭐 어떤 좋은 일이 있었냐면,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단짝이 돼가지고 하여튼 매일 같이, 하여튼 등하교를 같이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거기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 평생의 체력이 그 중학교 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뭐 체격도 왜소하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그래도 뭐 다리도 좀 괜찮은 이유가,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던 그 근육이 지금까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그것이 재해석되는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뭐 제가 이제 얘기했지만은 제 그 용어 중에서 좋은 용어인 것 같아요. 재해석. 어떤 그죠?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하는 거. 그것을 이제, 그죠? 다른 선글라스를 끼면은 다른 색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결국은 다 좋은데, 인생 굴곡 그래프가 앞으로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좋은 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뭐 알죠? 점이 여러 개 모이면 이제 선이 되죠. 선이 되고,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의 사건들 하루하루가 만들어서 우리 인생의 그림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 이렇게 굴곡이 너무 없으면, 여러분 그 물이 직선으로 내려오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큰일이 납니다. 그죠? 홍수가 나면 완전히 쓸려나고. 그래서 우리 뭐 냇가나 강도 굽이굽이 돌아서 이렇게 가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 가다가 안 풀리면은 그때는 좀 쉬라는 의미로 알고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을 위해서 또 이렇게 좋은 생각으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지성 예언.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그죠? 내가 자꾸 나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 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말. 그래서 내 자신이 나한테도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말이 뭐 직접 이렇게 소리를 내서 하는 것도 되게 좋고요. 아니면 또 마음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무슨 꿈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나는 인생의 뭐 주인공으로 살 것이다. 나는 할 수. 여러분 누가 뭘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죠?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탈락이에요. 근데 거기서 내가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한다고 해도 그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하여튼 도전 정신을 가지고 뭐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제가 오늘도 이제 뭐 이 말, 그죠? 여러분 인격이나 모든 결과는, 그죠? 여러분이 뭐 물론 글로 쓰죠. 뭐 스승의 날 여러분들 뭐 편지도 쓰고, 뭐 교수님 마음속에 있는 거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거기서 멈추는 거고요. 하다못해 거기다 문자나 카톡이라도 보내면,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뭐 제자분들께서 저한테 뭐 카톡도 보내주고 또 문자도 보내줬는데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글을 쓰고. 근데 여러분 하여튼 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는, 여러분들 정치인을 보십시오. 정치인 보면은 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인, 물론 거짓말을 해서 문제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말을 되게 침착하게 잘 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말 자체를 좋은 말을 쓰고, 좋은 말 쓰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들 모든 일에서 매사에 긍정적인 말,
그다음에 사람들을 자기 자신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릴 수 있는 격려의 언어를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고 오늘도 화이팅이고 이번 주도 여러분들 좋은 한 주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